장지수님 죄송합니다. 네, 지니어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국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지수님 채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범2 컨텐츠에 대한 저의 추리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공범2 5화가 나온 이후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공범 6화가 올라오는데 최대한 그 6화가 올라오기 전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이걸 찍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그 공범2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못 봤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래서 쭉 이렇게 안 보고 뭐 있었는데 댓글에서 하도 사람들이 그 공범2도 좀 제 생각을 담아서 리뷰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범 5화가 공개된 이유기 때문에 반이 지난 시점에서 추리를 하고 맞추는 게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단서들이나 증거들 뭐 정황들을 바탕으로 각 출연자분들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공범과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어떤 직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공범은 누구냐면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저는 처음에는 모든 분들을 다 최초 공범으로 두고 생각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뭐 가로사님도 둬보고 박삐삐님도 그렇게 가정해보고 뭐 윤수빈님도 그렇게 가정해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 이제 꿀탱탱님도 최초 공범이 아닐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표로 탈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4화 처음 시작할 때 갑자기 이런 룰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3화, 2화, 1화 볼 때는 이런 규칙을 따로 이렇게 공지를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4화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내용으로 알려주는 이런 장면이 들어가 있길래 꿀탱탱님이 최초 공범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표로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포섭된 공범과 스파이가 남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포섭 공범도 잡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스파이만 남고 이제 나머지 시민들이 남아가지고 서로 막 정치질을 하면서 스파이가 모함을 해가지고 시민분들을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될 줄 알았어요. 지금 5화가 공개된 상황에서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임요한님이 죽은 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5명이 남았기 때문에 5명이 남은 상태에서 원래 장지수님의 예정대로 6, 7, 8화를 하려면은 이게 좀 신빙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스파이가 1명이 남아가지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다른 어떤 조건들 부분들을 보니까 꿀탱탱님이 최초 공범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소거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최초 공범은 악어님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로 이제 다른 분들의 직업도 한번 유추를 해보면은 악어님이 최초 공범, 그리고 윤수빈님이 포섭 공범, 그리고 H님이 스파이 이렇게까지가 공범팀이고요. 그리고 임요한님이 경찰, 확실한 경찰이고 과로사님이 의사, 그리고 5화에서 공개된 것처럼 타로님이 사립탐정 이렇게 직업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 박삐삐님, 성수님, 슈퍼빈님 그런 분들이 시민인 걸로 일반 시민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쭉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5화를 공개된 이후로 한 번에 몰아봤거든요. 1화부터 5화까지 보면서 나름대로 막 메모도 하고 정리도 하고 막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이걸 정리하는데 진짜 머리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수님한테도 이거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네, 그런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해본 거니까 그런 거 한번 감안해서 약간 말이 횡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최대한 편집이나 그런 걸로 자연스럽게 이어볼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꿀탱탱님을 의심한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의심한 사람은 박삐삐님이었습니다. 근데 박삐삐님 의심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그러면은 1화에서 각 출연자분들이 직업 카드 시민인지 공범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거는 참가자들의 리액션이나 그 외에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면은 일단은 여기서 이제 타로님이죠. 타로님이 오마이갓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어떤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꿀탱탱님도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 리액션을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보고 공범이 걸려서 저렇게 좋아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다른 쪽으로 결론난 상황에서 보면은 저거는 또 그렇게 의미 있는 행동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성수님은 첫날에 죽으셨으니까 시민이 확실하시고요. 그리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악어님이 카드를 보고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여길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뭐 원래 하던 일이 이렇게 막 영상 보면서 약간 분석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는데 방금 이렇게 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봤거든요. 프레임 단위로 보니까 이 시점에서 딱 이 상황에서 보이는 그 카드 무늬가 보시면 이게 약간 공범 같거든요. 보면은 이게 공범 카드의 모양이거든요. 모습인데 사실 출연자분들이 이때 받은 카드 모양은 이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은 위에 이런 글씨가 없어요. 공범이나 시민이라는 글씨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름이 밑에 있고 요런 그림이 좀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확대되어 있는 그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글씨가 없는 여백이 없는 그런 모양일 텐데 그걸 이제 예상하고 봤을 때 지금 여기 사실 잘 안 보여요. 흔들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뭔가 보면 이제 여기 뭐 모자처럼 보이는 이 중절 뭐랄까요? 요 모자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옵니다.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 다른 분들의 카드를 보면은 좀 차이가 나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악어님 다음에 보여드릴 사람이 여기 이제 과로사님이 이제 카드를 엄청 쪼으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보이시나요? 이 한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딱 피는데 저기 약간 그림이 보이시죠? 보면은 예. 이게 시민 카드 모습이거든요. 뭔가 이게 뱀 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하여튼 좀 찢어진 눈, 뱀 같은 이런 눈이 있고 막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보면은 과로사님이 쪼우다가 본 카드에 방금 본 이 시민 카드 모습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을 딱 피면은 요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삐쭉 튀어나온 그런 것까지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가오르사님은 최초 시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걸 보면서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혹시 제작진들의 어떤 노림수인가? 왜냐면은 제가 공범 1에서도 저런 어떤 편집점 실수라던가 조금 약간 보이는 그런 단서들로 공범이 누군지를 이렇게 예측했었는데 그런 걸 한번 겪고 나서 제작진분들이 약간 일부러 보여주는, 그러니까 일부러 흘리는 거짓 정보인가? 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영상에서 보이는 모든 어떤 저런 OGT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리를 해보자 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저거 봤을 때 과로사님은 적어도 최초에는 시민이다, 처음에는 시민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로사님의 어떤 그런 리액션도 보시면은 이렇게 욕을 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또 과로사님이 공범이라고 생각하면서 봤을 때는 자기가 공범이 걸렸으니까 씨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후 사정을 보면은 이렇게 카드를 안 보고 있다가 딱 열었는데 이게 연결된 장면이거든요. 카드를 딱 열자마자 과로사님이 놀리면서 씨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리액션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딱 손을 펼치고 시민카드가 보인 상황에서 다음에 이렇게 전체 화면이랄까요? 멀리서 찍은 이어진 화면에서 과로사님이 놀래면서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카드를 보고 저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과로사님은 최초 시민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지는 사람이 좀 편하게 플레이했을 텐데. 이렇게 에이전트 H님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 뭐 시민이니까 어떤 굳이 연기라던가 블러핑 같은 걸 안 해도 되니까 저런 말을 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좀 편하게 H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H님의 어떤 반응을 보고 시민이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못 보겠고 여러분이 먼저 보십시오. 네, 이 수빈님이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놀래는데 이 장면에서도 이제 한 프레임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이걸 보면은 아까 봤던 이 시민카드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파져있는, 홈이 파져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윤수빈님 또 최초에는 시민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근데 약간 그림이 요거랑 다르게 위에 시민이라는 글자가 있을 만한 여백이 없이 뭔가 카드에 꽉 차있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제 기준에서 확실한 거는 가로사님이랑 윤수빈님은 카드가 보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민이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리고 악원님이 카드 모양이 약간 공범 카드로 보여진다라는 어떤 조금의 어떤 단서 정황이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어떤 반응, 특히 H님의 반응을 봤을 때 H님은 멘트나 이런 게 시민인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악원님이 최초 공범이라고 생각한 어떤 저의 어떤 결정적인 확신을 준 상황이랄까요? 정황이 뭐냐면은 쭉 보시면은 첫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쭉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각 참가자들이 방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프런트에 와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하고 방으로 갑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은 네, 이걸 잘 봐야 돼요. 꿀탱탱님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이쪽 테이블 위를 보면은 어떤 종이가 있고 펜이 있고 시민카드 그리고 공범카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을 쭉 보면은 일단은 꿀탱탱님이 들어올 때는 이런 상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이나 어떤 전체 화면이 안 나오다가 이렇게 임요한님이 퇴장을 하실 때 또 이렇게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악원님이 퇴장을 할 때 이런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프런트 이용 종료라고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또 전체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전체 화면이 나왔던 장면들을 제가 캡처를 해서 비교해서 보여드려 보면은 일단 꿀탱탱님이 들어왔을 때 종이, 펜, 카드 이렇게 있고 의자가 테이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임요한님이 나갈 때도 의자는 테이블에 들어가 있고 종이와 펜 그대로 있고 카드 위치만 약간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약간 있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꿀탱탱님이나 임요한님 때처럼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이랑 프런트 이용 종료 시점이랑 비교해보면은 펜의 위치, 종이의 위치, 카드 위치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프런트 이용 종료일 때 의자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데 이 의자를 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악원님이 나갈 때 의자가 빠져있고 악원님이 나간 이후로 의자는 프런트 이용 종료될 때까지 움직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악원님이 나간 이후로는 아마 누군가가 여기 의자에 앉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테이블 위를 봐도 아까 꿀탱탱님, 임요한님이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던 이런 테이블이 악원님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종이가 흐트러져 있고 펜도 흐트러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테이블 위의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사람들이 방으로 가기 전에 프런트에 들려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뭐 일반 시민분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범이 이때 누구를 죽일지 정하고 방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악원님이 퇴장을 할 때 종이가 뭔가 흐트러져 있고 그러니까 뭔가 종이를 사용한 흔적이죠. 종이에 누구 이름을 적고 카메라에 보여주는 그런 액션이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꿀탱탱님이나 임요한님 다음에 들어온 누군가 그러니까 임요한님이 나가고 악원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누군가 또 방에 방문했을 때 저렇게 뭐 테이블 위에 펜이나 종이를 썼을 수도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때 악원님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많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거 뭐예요? 막 카드 뭐예요? 종이 뭐예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만져가지고 저런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놓여진 상황과 정황 그리고 뭐 화면에서 찾을 수 있는 오게티 이런 것들로 추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원님이 나갈 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조금 의심스럽다. 그리고 나서 프론트 종료될 때 다시 요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아마 매 참가자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처 악원님이 나갈 때는 요런 거를 정리하는 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이런 상황이 그냥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죠. 하여튼 결론은 이 테이블 위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제 의자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 악원님 혹은 악원님과 뭐 임요한님 꿀탱탱님 사이에 들어온 누군가가 의심스럽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그러면은 이제 이 방에 룸에 왔다 갔다 한 순서가 누군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슈퍼민님이 먼저 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H님이 가고 그리고 나 갈래. 네, 수빈님이 나 갈래라고 하는데 이때 상황을 보면은 슈퍼빈님과 H님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윤수빈님이 세 번째로 프런트를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상에서 보여주는 사람들의 순서대로 프론트를 방문했다면은 그 다음 윤수빈님 다음에 꿀탱탱님, 성수님, 타로님, 임요한님, 박삐삐님, 악원님, 과로사님, 이런 순서로 지금 이렇게 프런트에 방문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의자를 뺀 사람과 아까 전에 테이블 흐트린 사람이 2명으로 추려지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순서상 박삐삐님과 악원님 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박삐삐님이 최초 공범이고 그리고 악원님이 포섭된 공범이다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두고 추려했었는데 그게 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그래서 나는 일단 오빠를 믿고 갈 거예요. 내 말은 내가 시민이라는 걸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그냥 찐 시민? 요 대화를 봤을 때 박삐삐님과 악원님은 공범팀일 수가 없다 라고 저는 결론 내고 그 가정은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삐삐님은 뭐 여러가지 이런 어떤 추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최초 공범이 아니다 라고 속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테이블의 상황과 의자 어떤 변화 때문에 악원님이 최초 공범이다 라고 포커싱을 두고 추리를 쭉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직업을 특정해 본 거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악원님이 첫날에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막 그냥 자버리고 그런 걸 보고 최초 공범이면 저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보니까 악원님이 최초 공범이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1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임요한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악어는 진짜 저게 만약에 공범이다. 악어가 공범이다. 쟤는 거의 사이콘데? 네, 여기서 임요한님이 악어님이 공범이면은 사이콘데? 라는 발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임요한님의 이런 어떤 말 이런 거를 이제 제작진들이 일부러 약간 스포를 했다. 왜냐면은 저런 장면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장면이긴 한데 물론 이제 악어님의 어떤 행동들이 있으니까 임요한님이 어떤 저런 걸 예능적으로 넣었을 수도 있지만 멘트를 하여튼 저거를 굳이 넣은 이유가 이게 있는 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공범2의 그 OST랄까요? 그 메인 노래가 사이코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코라는 노래가 공범2의 메인 OST인데 이런 거 봤을 때 임요한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약간 제작진들이 숨겨놓은 스포일러 같은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뭔가 악어님이 공범일 확률이 1%라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줬어요. 그랬고 쭉쭉쭉 가다 보면은 2화로 가겠습니다. 2화에서 처음에 성수님이 첫날 밤에 죽으셨죠? 공범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하셨는데 이때 성수님이 이렇게 다행 메시지로 적은 문구가 악탱탱 의심됨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도 꽤 확률을 많이 높였어요. 악어님이 공범이라고 생각한 확률을.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성수님이 그 마피아 게임 개발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성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분의 어떤 그런 어떤 마피아 실력을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사람이 첫날에 어떤 여러 가지 대화라던가 술자리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 꽤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편집된 부분들이 엄청 많을 건데 그렇게 생략된 부분들을 저 성수님은 다 보고 느낀 게 있을 건데 뭔가 그런 상황에서 결론 낸 게 악어와 꿀탱탱님 둘이 의심된다는 멘트였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제가 좀 꽤 신뢰도를 느꼈습니다. 저 성수님이라는 어떤 그분의 어떤 그게 괜히 저렇게 적은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보면서도 약간 악어님의 어떤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각 화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너무 소름 돋아. 배고파서 밥 좀 먹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이때 사실은 사람이 죽었는데 꿀탱탱님이 배고파서 밥 좀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라운지로 가려고 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탱탱님이 너무 태어난 걸 봐서 공범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쭉 보면은 두 번째 공범이 포섭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범이 포섭되었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오죠. 이때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디테일한 건 설명 안 드릴게요. 이때 상황을 보면은 더 이상의 공범 지금 사람들이 보여주는 리액션 자체가 다 동시간대 리액션을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방금 이때 보면은 종이 딱 칠 때 타로님은 옆으로 이렇게 숙이다가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임요한님의 표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표정, 탱탱님이랑 삐삐님, 그리고 이제 요 타로님 다 동시의 어떤 그런 시점에 리액션들을 보여주거든요. 이 전체 화면이랑 분석을 해봐도 지금 요렇게 보여주는 어떤 리액션들이 다 어떤 동시의 상황의 리액션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이제 A씨님이 공범 증거는 없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하늘을 보죠. 이것도 보면은 이런 리액션도 동시의 상황에서, 지금 이 동시의 시점에서 보여주는 리액션인데,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괜히 그냥 의심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윤수빈님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윤수빈님 기준으로 왼쪽에 악어님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윤수빈님, 악어님, 그리고 이제 H님 순서대로 앉아 있는데, 네, 이렇게 윤수빈님, 악어님, H님 순서대로 앉아있거든요. 그리고 다 앉아있을 때 저런 방송이 나오는데, 왜 윤수빈님이 두리번거리는 이 리액션은 왜 악어님이 없을 때 어떤 리액션의 어떤 그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넣었는가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윤수빈님이 방송 나올 때 딱히 그런 리액션 안 해가지고 저런 거를 그냥 편집해가지고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이미 악어님이 공범, 그리고 윤수빈님이 포석 공범이다 라는 거를 이제 전제하고 보다 보니까 뭔가 저것까지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굳이 왜 악어님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동시에 시점에 어떤 리액션이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진 그런 상황을 그냥 구성하기 위한 그 장면을 넣기 위해서 어디서 따다가 넣은 저런 리액션이라는 거죠. 요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렇고 이때 이제 과로사님이랑 꿀탱탱님이랑 엄청 싸우죠. 지금 제 기준에서는 시민들 둘이서 서로 억울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고 3화로 넘어갑니다. 3화로 넘어가서 3화 이때를 보면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꿀탱탱님을 탈락 후보로 찍고 꿀탱탱님이랑 윤수빈님만 과로사님을 투표합니다. 이때 이런 심리도 제가 생각해보면은 윤수빈님이 이때 이미 포섭 공범이 된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랄까 공범이 아닌 척 하려고 일부러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한 액션이랄까 연기를 한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공범이 팀을 짜고 한쪽으로 몰면은 우르르 가니까 수빈님은 다른 사람들이 확실하게 누구를 적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말이 어렵다. 하여튼 요 부분을 보면서도 약간 포섭 공범일 것이다 라는 느낌이 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은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꿀탱탱님이 마지막에 최후 변론도 한 다음에 이제 요걸로 엄지손가락으로 살릴지 죽일지 정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윤수빈님이 이렇게 우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약간 의심스러워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우참을 하는 상황이 아닌데 우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의심스러웠고, 그리고 이 이후로 윤수빈님은 투표를 할 때는 자기 어떤 신념이라던가 지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는 적어도 그 꿀탱탱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과로사님이 공범이라고 의심이 된다고 보도에다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이걸 죽이더라도 윤수빈님은 살렸어야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중에라도 맞았다는 거를 증명하려면 나는 끝까지 꿀탱탱님 살리려고 했다 라는 말을 하려면은 마지막까지도 살려야 될 텐데, 마지막에 저렇게 우참을 하다가 둘, 셋. 죽입니다. 이렇게 죽여요. 이걸 보면서도 약간 조금 뭔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도 이제 용의선상에서는 제외할 수 없다. 네, 이렇게 H님이 윤수빈님을 어떤 이유를 통해 가지고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이후로 3화, 4화, 5화 보면은 윤수빈님이 항상 이렇게 용의선상에 올라갈 때도 있었고 막 투표를 3표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매번 투표 때마다 윤수빈님이 어떻게 보면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뭔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편집돼 있으니까 이 하루 종일의 어떤 대화나 그런 어떤 흐름들을 다 못 담으니까 영상에 엄청 많은 부분들이 편집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수빈님이 계속 이렇게 그런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타겟이 된다는 거는 같은 공범인 악어님의 어떤 정치력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이후로 생기는 스파이의 어떤 조력 때문에 윤수빈님이 계속 이렇게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벗어나고 다른 사람이 포커싱 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도 분명히 윤수빈님이 용의선상했었는데 왜 갑자기 뭐 그 다음날에는 과로사님이 죽고 그랬을까라는 거를 또 염두에 두면은 뭔가 윤수빈님을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직업 카드를 뽑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악어님의 그 행동을 보면은
뭔가 연기인 것 같아요. 본인은 이미 공범이라서 뭘 뽑든 의미 없는 거지만 제작진 측에서 뭔가 이렇게 뽑는 것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저렇게 일부러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긴장되는 척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저는 보였고요. 이미 저는 이제 아버님 이 공범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도 처음에 사실은 제가 삐삐님을 공범이라고 의심할 때는 이것도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처음에도 시민이었는데 카드를 뽑았는데도 아무 직업이 없어가지고 저런 리액션을 한 게 아닌가. 아우, 계속 그냥 나는 시민이구나,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없구나 라는 리액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수빈님이 포석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것도 연기로 보이는 거죠. 뭔가 이것도 무덤덤한 게 슈퍼빈님 또 그냥 일반 시민이다, 직업 없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제 H님이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멘트가 꽤 뭔가 단서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저 멘트를 왜 쳤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확인되셨습니다. 이렇게 H님이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멘트를 하시고 저렇게 카드를 좀 이렇게 약간 풀이 죽은 상태로 약간 힘 빠진 느낌으로 쭉 보고 있잖아요. 힘 빠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어이없다는 느낌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저런 어떤 상황의 어떤 행동들 패턴이 이제까지는 H님이 엄청 그 시민 입장으로서 공범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스파이가 나오니까 스탠스를 확 바꿔야 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하는 어떤 리액션이 아닌가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과로사님이 본인의 어떤 전략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뭐 저런 표정을 지으면서 너 스파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좀 본인이 어그로를 겁니다. 공범인 것처럼. 그래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과로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저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는지. 본인이 공범인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스파이의 어떤 그런 지목이랄까요? 그런 어떤 턴을 한번 쓰겠다, 이날 턴을 한번 본인한테 쓰게 하겠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저런 행동을 하셨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어그로를 끌고 과로사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유일하게 없었던 사람이 H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자리에 H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마침 H님이 이렇게 카드를 뽑으러 가가지고 과로사님의 저런 이상한 어그로를 못 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H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과로사님의 저런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전날 당일 밤에 H님의 어떤 스파이 능력을 과로사님한테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과로사님의 어떤 전략 때문에, 본인의 전략 때문에 어그로를 막 끌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스파이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후로 H님이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앉자마자 다시 더 이제 역순으로 가자면서 이제 능력을 사용하러 가라, 그러니까 능력을 사용하고 자러 가라, 이런 상황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H님은 오자마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방금 갔다 왔는데 또 가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나 퇴근 좀 이따 하고 싶은데. 네, 빨리 갈게요. 네. 그러니까 H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스파이로 뽑혔으니까 공범이 누군지를 뭐 눈빛을 교환하든 좀 이렇게 힌트를 얻고 프론트로 가야지 공범이랑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데, 직업카드 뽑고 확인하고 오자마자 다시 바로 가라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H님 입장에서는 직업카드 뽑고 와서 앉았다가 바로 가니까 누구를 의심할 수밖에 없냐. 좀 전까지 본인이 공범이라고 의심했던 윤수빈님을 적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날 이렇게 프론트에 가가지고 직업력 사용 대상자를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상황에 처했을 때 H님은 공범과 이제 접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자기가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윤수빈님을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컨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H님이 윤수빈님을 적어요. 근데 윤수빈님은 어차피 포석 공범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상 H님이랑 윤수빈님만 연결이 돼도 윤수빈님이랑 악어님은 이미 연결이 돼 있으니까 컨택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H님은 이날 윤수빈님을 카드에 적었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의심하고 있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던 윤수빈님을 적었을 것이고,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 한 개가 뭐냐면은 저렇게 H님이 스파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이후로 H님의 어떤 행동들의 어떤 패턴이 확 바뀝니다. 갑자기 과로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고 은근히 수빈님을 살리려고 쉴드를 많이 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후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프론트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냥 잠시 말씀드리면은, 임요한님이 박삐삐님이 갈 때 너는 걱정 없다 내가 보기엔 라고 하시는 걸 봤을 때 뭔가 편집돼가지고 우리가 못 본 장면들이 많겠지만 뭔가 그런 정황들이나 상황들이 임요한님한테는 박삐삐님은 시민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뭔가 직업도 없어 보이고 특출나게 어떻게 뭔가 죽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박삐삐님한테 저런 식으로 너는 걱정 없다 내가 보기엔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초 뒤에 과로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지금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모르겠어. 라고 하시거든요. 과로사님이 누굴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런 멘트는 뭐 공범이라도 할 수 있는 멘트긴 하지만 지금 제 결론으로는 과로사님이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로사님이 어떤 저런 멘트는 의사로서 누구를 살려야 될지 고민하는 멘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가 됐든 무조건 과로사님이 어떤 직업이 있는 거는 확실하다. 뭐 공범이든 스파이든 의사든 경찰이든 사례탐정이든 직업이 있는 사람의 멘트인 거는 확실한 거죠. 그 중에서 저는 과로사님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쭉 넘기다 보면은 다 프론트를 이용한 다음에 사람들이 각자 방에서 행동하는 게 나오는데 악어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왜냐면은 이 메모를 이제 화면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포섭 공범은 내가 볼 땐 로사 아니면은 윤수빈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악어님의 행동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악어님이 공범이고 윤수빈님은 포섭 공범일 텐데 왜 이렇게 윤수빈님이 의심 가는 어떤 메모를 남겨놓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악어님이 나중에 다른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너무 윤수빈님을 쉴드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본인까지 좀 의심을 받을까봐 약간 보험 까는 느낌으로 일단 먼저 과로사님이 공범이라고 먼저 윗줄에 적어놓고 밑에 이제 윤수빈님 또 보험으로 이제 자기가 의심 안 받기 위해서 약간 메모를 해둔 게 아닌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메모인 거죠. 그거를 좀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메모를 나중에 타로님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타로님을 영입을 하는데 약간 성공한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장면은 뭔가 악어님의 어떤 연기 혹은 다음날의 어떤 정체지를 위한 보험을 까는 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이게 보면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정해놓고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점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면은 밤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여줍니다. 과로사님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고, 슈퍼빈님도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고, 타로님도 얘기하는 거를 큰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악어님도 큰 화면 보여주다가 메모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삐삐님도 뭔가 좀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데 수빈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때 보면은 H님의 어떤 추리랄까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엄청 확대를 해가지고 이 화면밖에 안 보여줘요. 다른 부분들이 안 보여지게 구성을 했습니다. 과로사 정체가 뭐지 이 새끼고. 진짜 시민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뭔가 제작진 측에서 전체 화면을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과로사님한테 진짜 시민인가? 라고 이렇게 추리하는 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로사님이 진짜로 직업이 없는 아예 생짜 시민인가? 라는 어떤 추리를 하는 스파이 입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친 걸 수도 있는데, 두 번째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전체 화면을 보여주면서 멘트를 따고 이렇게 장면을 보여줬는데 H님만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줬다는 거는 이 화면 자체가 아마도 전날에, 그러니까 H님이 스파이가 되기 이전 시점에서 혼자 이렇게 추리하는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밤에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했던 멘트를 둘째 날 밤 있는 것처럼 하면서 편집을 갖다 붙인 거죠. 물론 그냥 이제 H님이 잘생겨가지고 제작진 측에서 좀 줌을 땡겨서 용 화면만 썼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H님이 스파이가 된 이후 시점에서 굳이 진짜 시민인가? 라는 멘트를 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뭐 스파이 입장에서는 공범이랑 접촉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편집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첫날에 어떤 멘트를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스파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장면을 보면서 편집을 하다가 추가 증거를 발견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남자분들이 좀 예민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3화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H님이 직업 능력 사용을 할 때의 머리 상태를 보면은 요렇게 이제 머리 결이라 할까요? 여기 이쪽 부분 왼쪽 위라 할까요? 하여튼 이쪽 머리의 어떤 결 방향이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결을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쭉 보여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만 조금 뒤로 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밑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이쪽을 잘 볼게요. 이쪽을 유심해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결이랄까요? 머릿결이 요 부분은 뒤로, 약간 뒤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밑으로 가 있고, 그래서 여기 마우스 커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을 보면은 뭔가 약간 뚫렸다, 그런 느낌을 받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요 장면을 보면은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1화를 보면은 이게 첫째 날 밤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 밤에 H님의 어떤
있던 머리 상태를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제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때거든요. 요 머릿결이 이렇게 한 부분만 뒤로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시선을 딱 끌었던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요 부분입니다. 뭔가 머리카락들의 결이 다른,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비어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하여튼 뭔가 좀 공간이 보이는 요 부분 잘 보시면은 이게 요거랑 약간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카메라가 위쪽에서 찍은 각도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거는 H님이 고개를 약간 기울였든 뭐가 됐든 옆에서 보는 방향이라서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는데, 딱 봤을 때 지금 이 상태랑 같은 날 당일인 이 머리 상태, 그리고 그 전날인 이걸 봤을 때 어느 거랑 제일 비슷하냐라고 보면은 이거보다는 이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장면이 첫째 날 밤에 독백을 하는 장면을 가져다 쓴 거라는 어떤 제 주장이 사실일 것이다 라는 어떤 것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가지고 추가 설명 드려봤습니다. 네, 여러분, 나왔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헤어스타일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고요. 그게 뭐냐면은 3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구분할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H님의 방 모습을 보면은 여기 소파에 쿠션이 2개가 보입니다.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3화에서 보여주는 과로사님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 화면에서 옆에를 보면은 쿠션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은 첫째 날 밤에 이렇게 H님이 쿠션을 까는 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쿠션이 놓여진 모습을 보면은 이때 이렇게 첫날에 누우려고 10분까지만 있다가 깔았던 이 쿠션이 이렇게 구분할 화면에서 보이듯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화에서 과로사님의 정체를 추리하는 이때는 첫날에 쿠션을 깔기 전에 추리를 했던 모습을 짜집게 해가지고 3화에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3화 34분 21초에 나오는 이 장면이 제일 먼저예요. 실제 시간 순서대로라면은. 옆에 쿠션이 없죠? 이렇게 첫째 날 밤에 H님이 여러가지 추리를 하는 중이고, 그렇게 추리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쿠션을 깔고 누우시는 겁니다. 누워서 있다가 잠시 후에 사이렌이 울리고 일어나시거든요. 이렇게 일어나시고 이 이후로는 아마 뭐 바로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이렇게 또 활동을 시작하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파에 있던 이 쿠션들은 여기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 날 밤이 되었고, 이렇게 구분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소파의 쿠션들은 어젯밤에 놔둔 그대로 있는 거죠. 결론은 이 화면은 짜집기 돼가지고 약간 순서를 꼬아서 넣은 장면이 맞다. 그걸 봤을 때 굳이 이런 편집을 왜 했을까? H님이 스파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과로사님이 시민인지 아닌지 추측하는 장면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임요한님이 나오고 이런 멘트를 합니다. 로사야, 우리 쉽게 가자. 네가 공범이어야 돼. 네, 임요한님이 이런 멘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그 직업을 가진 직후잖아요. 그리고 직업 능력을 사용한 직후기 때문에 임요한님은 아마 과로사님한테 능력을 썼을 거예요. 경찰 입장으로서 과로사님이 공범인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요한님 입장에서는 과로사님이 공범이면은 본인이 경찰로서 공범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과로사님 죽이고 이렇게 게임이 좀 쉽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멘트를 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직업 능력 사용 결과가 몬팀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움직이는 사람이 타로님, 임요한님, 악어님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명은 무조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정체가 있다는,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시민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화가 공개된 이후 지금 타로님은 사립탐정이라고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임요한님은 경찰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악어님이 보면은 이렇게 편지를 받아들고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점프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거님 입장에서 직업 선택한 그 당일날 밤에 바로 스파이가 접선이 돼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을 두고 막 추리를 하고 이렇게 추측을 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이게 좋아하는 액션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빈님이 스파이가 걸렸는데 이날 슈퍼빈님이 죽거든요. 밤에 공범이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약간 설마 슈퍼빈님이 스파이인데 그거를 이제 알기 전이니까 아거님이 슈퍼빈님을 죽였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니라고 이제 절규하는 리액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건 그냥 아거님이 스파이가 접선에 성공했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고 좋아서 저렇게 날뛰는 거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때 타로님이 이제 어떤 직업 능력 결과를 보죠. 근데 이제 타로님이 이렇게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미 5화에 나왔죠. 타로님이 이날 누구한테 능력을 썼는지 이때 쓴 능력이 수빈님한테 써가지고 수빈님한테 쓴 능력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반응들 보면은 타로님이 5화에서 왜 살해탐정 능력을 공개를 안 했냐라는 어떤 댓글들이 내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겁니다. 정확한 게임의 룰을 모르겠지만 공범2에서는 일단은 살인 지목을 하는 거는 최초 공범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인 지목은 아건님이 이날 슈퍼빈님을 죽일 때 뭐 아건님이 슈퍼빈님을 죽이겠다 이렇게 써서 낼 것이고 포석 공범은 역할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석 공범은 굳이 살인 지목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포섭 공범은 최초 공범을 도와서 공범팀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역할이지 살인 권한은 최초 공범한테만 있는 그런 룰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포섭 공범이랑 스파이의 차이는 경찰이 확인을 했을 때 시민이라고 뜨는지 공범이라고 뜨는지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스파이든 포섭 공범이든 공범팀의 승리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지만 그냥 나중에 경찰이 조사했을 때 어떻게 뜨느냐 이 차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로님이 첫날에 윤수민님을 조사했을 때 윤수민님은 아무도 찝지 않았죠. 아무도 특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에 윤수민님은 누구에게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결과지가 왔기 때문에 타로님은 그전까지 윤수민님을 상당히 공범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거의 직업이 없는 시민인 것처럼 결과지가 오니까 놀래면서 그 다음날에도 뭔가 그렇게 살해탐정으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진짜 타로님이 마피아 게임을 진짜 못하는 게 아닌 이상 만약에 전날 저렇게 윤수빈님을 조사한 다음에 윤수빈님은 슈퍼빈님을 지목했습니다 라는 멘트가 만약에 저기 적혔었다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슈퍼빈님이 죽었다면은 당연히 누구라도 저는 자기가 살해탐정인데 어디 윤수빈님을 조사했는데 윤수빈님은 슈퍼빈님을 찍었더라 근데 슈퍼빈님이 죽었다 그럼 이거 빼박 공범 아니냐 라는 말을 하고 다닐 것 같거든요.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막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그 다음날에 타로님이 어떤 그런 어떤 활약을 제대로 못 보여준 이유는 그냥 윤수빈님을 조사한 카드에서 윤수빈님은 시민인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저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리액션이 나왔고 그 다음날의 어떤 행동 패턴들도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살인 권한은 최초 공범한테만 있고 포섭 공범은 굳이 누구를 찝거나 살인자를 찝거나 그런 액션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타로님의 어떤 행동들도 다 설명이 되고 그런 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나오는 3명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H님한테 아까 능력을 쓰라는 거 보니까 H님도 뭔가 능력이 있는 거고 과로사님의 어떤 멘트 누구한테 써야 되지 라는 멘트를 봤을 때도 5명 총 과로사, H, 악어, 임요한, 타로 이렇게는 뭔가 범상치 않은 찐심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 직업 없는 찐심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화로 넘어가겠습니다. 4화를 보면은 4분경에서 악어님이랑 윤수빈님이 은근히 과로사님을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근데 너 어제는 되게 신나 보였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난 비장해졌어? 같은 팀이 주니까 슬퍼서. 근데 어제 뭔가 직업 확인한 후부터 약간 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렇게 멘트를 보면은 약간 악어님이랑 윤수빈님이 어떤 상의를 통해 가지고 3일차에는 투표로 과로사님을 떨어뜨리자 라는 어떤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밥 먹을 때부터 저렇게 은근히 과로사님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연합을 먹고 약간 이렇게 정치질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고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4화 19분경인데 H님이랑 타로님이랑 둘이서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H님이 갑자기 은근히 윤수빈님을 한번 살리자 오늘 투표에선 살리고 과로사를 죽이자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보시면은 로사가 공범인 거면 수빈이를 오늘 못 보내지. 그러니까 로사가 공범인 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수빈이를 오늘 못 보내고 로사에 대한 게 올라질 거고
이런 식으로 전날까지는 엄청 H님이 수빈님에 대해서 좀 공격적이었잖아요. 막 용선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멘트를 쳤는데 다음날 갑자기 H님은 은근히 로사님, 과로사님한테 포커싱을 맞추면서 일단 오늘 투표는 과로사님으로 죽이고 수빈님은 내일 보고 한번 얘기하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공범팀 입장에서는 지금 이때 이미 7명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명만 가면은 이기는 상황이거든요. 한 명만 투표를 보내면은 확실히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일 윤수빈님을 보내자 조사를 하자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날 과로사님만 어떻게든 죽이면은 되는 거라서 저렇게까지 수빈님을 실드 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이미 H님이 스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H님의 저런 행동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의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이렇게 되면 무조건 죽어. 여기서 임요한님이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의사라고 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임요한님 의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임요한님이 경찰인 입장에서 어제 조사해보니까 과로사님은 시민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스파일 수도 있지만 시민으로 나와가지고 임요한님은 과로사님을 많이 지금 믿고 있어요. 시민인 걸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어떤 힘듦을 타개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 중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의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된다 이 멘트는 경찰 입장에서 과로사가 의사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중에 원탁에서 토의를 할 때 밝힐지 말지 뭐 고민된다 라는 어떤 멘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의심하기도 했어요. 이게 또 편집으로 장난친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저렇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뭔가 편집을 뒤죽박죽 해가지고 뭔가 헷갈리게 편집한 게 아닌 것 같다.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쭉 편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찐이라는 거죠. 이 멘트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라 둘이 토론을 하면서 진심으로 나온 멘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보고 유추를 해보면은 임요한님은 경찰이고 과로사님은 의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에서 의사라는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은 이 멘트 이것도 보면은 뭐 그런 걸 수 있죠. 저는 사실 과로사님이랑 악어님이랑 또 같은 공범인가라고 생각도 해봤었지만 이때 이제 과로사님의 어떤 멘트를 보면은 너가 많이 불리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너한텐 절대 돈 못 줘. 뭐 이런 멘트를 봤을 때 그래 과로사님이랑 악어님은 절대 같은 팀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같은 팀인데 칠 수 있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화도 같이 봤고요. 5화를 이제 바로 넘어가면은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보면은 요런 멘트도 사실은 제가 과로사님이 의사라고 생각하는 확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사실 뭐 저걸 만들어 올 수도 있지만 이건 뭔가 진실된 멘트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뭔가 제작진 측에서 남겼을 만한 딱 멘트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 그리고 12분 15초 이때 보면은 H님이 엄청 이제 임요한님과 과로사님 연합을 조금 궁지로 모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딜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요한님과 과로사님의 어떤 연합의 신뢰도를 낮추는 그런 딜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얘기를 짜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를 저희는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행동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무조건 윤수빈님을 살리고 과로사님을 죽이면은 공범팀은 무조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피해 쉴드를 치는 거죠. 은근히 윤수빈님을 살리고 과로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16분 34초 이때를 보면은 악어님이 이 친구를 살해점장이 찝었을 때 뭐가 안 난 거죠 일단 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편집된 장면 중에서 악어님이랑 타로님이랑 좀 긴밀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로님이 악어님한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내가 살해탐정인데 어제 윤수빈님 찍어보니까 뭐 안 나오던데 윤수빈님 아무도 지목을 안 하고 아무 액션도 없던데 라는 말을 타로님이 악어님한테 해준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이런 멘트는 악어님이 뭔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는 멘트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저렇게 멘트를 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랬고 이후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과로사님은 투표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과로사님은 집에 가고 근데 이제 이때 이 사람이라는 게 저 현장에 있으면 분명히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던가 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타로님의 이런 행동 보여드리면은 어차피 의사는 나를 살릴 거고 한 명이 죽겠지? 네, 이렇게 악어님이 어떤 멘트를 쳤는데 타로님이 저렇게 싸한 기분 들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욕이 나와버렸죠. 저런 거에 대한 이유도 뭔가 저 현장에 있는 타로님이 느낀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쎄한 기분을. 그래가지고 저렇게 좀 센 말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어님의 어떤 표정 같은 걸 보면은 죄송해요, 욕해서.
이제 봐봐, 찐 행복인 거지. 왜냐면은 과로사님을 떨어뜨려서 집에 보냈어. 그럼 이미 지금 6명 남았는데 이미 그냥 게임 끝났어. 3대3으로 공범팀이 이긴 상황에서 최초 공범인 아버님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지금 재밌고 지금 기쁘고 상금도 탈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인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즐기고 있는 거죠. 이미 이겼으니까. 그런 상태로 보이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쭉 이제 5화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공범 1일 때도 그랬던 거고 이게 영상으로 마피아 게임을 만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악어님이 최초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윤수빈님이 이제 포석 공범에 대한 이유가 조금 논리가 빈약했을 수도 있는데 저의 가장 큰 이유랄까 논리는 그거예요. 악어님이랑 윤수빈님이랑 단 둘이서 토론하는 얘기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포석 공범이 생긴 이후로 둘이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안 나와요. 악어님이랑 삐삐님, 악어님이랑 타로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장면은 좀 나오는데 수빈님이랑 악어님이랑 단둘이서 얘기하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공범끼리 얘기하면은 대화의 멘트나 내용들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작진분들은 그 장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수빈님이 포석 공범인 확률이 또 늘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악어님이랑 과로사님 이런 분들이랑 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대화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로사 임요한 연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악어님이랑 굳이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악어님이 가짜 경찰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둘이서 계속 토론을 하면서 삐삐님이랑 타로님 표를 끌어오기 위한 작업을 했던 거고, 악어님 입장에서도 반대로 삐삐님이랑 타로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과로사님을 죽일 전략만 계속 세웠고 그런 장면들이 담긴 거죠. 결론은 수빈님이랑 악어님이랑 둘이서 얘기한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악어님이랑 A씨님이랑 또 둘이서만 얘기한 장면이 안 나와요. 왜일까요? 거기서 사용되는 멘트들이 방송에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수빈님을 포석 공범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의문이 뭘까? 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5화로 공개된 상황에서 지금 지수님이 총 8부작이라고 했거든요. 6, 7, 8화가 남았는데 게임은 이미 끝났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제가 꼴찌님이 최초 공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투표로 탈락을 해버려가지고 공범팀이 2명이 남고 시민팀이 3명이 남은 상황이라 라서 게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다 보니까 탱탱님을 최초 공범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몇 부작이랑 몇 화 남은 것 때문에 탱탱님을 최초 공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몇 부작인 거 자체를 장지수님이 거짓말 했을 수도 있다. 공범 1을 해봤으니까 몇 부작 남은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예상이나 추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6화에 끝나는 지금 이거 공범 2인데 뭔가 이제 그런 추리를 막기 위해서 8화까지 한다 라고 이제 처음에 거짓말을 친 거죠. 그 가능성이 한 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1억이 걸린 상황이고 이걸 적어도 8부작은 해야지 좀 뭔가 좀 컨텐츠적인 그런 어떤 구색이 생기는 것 같은데 6화 만에 끝낼 또 컨텐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뭔가 이제 게임이 남아있는 거죠. 어떤 게임이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공범끼리 이제 싸우게 만드는 게임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범 1에서는 오현민님이랑 곽토래님이랑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단순한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상금을 나눴는데 이제 공범이 3명이 되다 보니까 공범 3명이서 상금을 두고 싸우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6화에서 이미 게임은 끝나지만 나머지 3명이서 상금을 두고 싸우는, 1억을 두고 싸우는 그런 어떤 거를 구성해가지고 그걸로 한 3화를 채우는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고편에서 보시면은 지금 윤수빈님이 하는 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다, 멘트보다는 이 화면 장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옷 보시면요, 이 왼쪽에 이 회색 어떤 표시 완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옷인데 이 옷을 1, 2, 3, 4, 5화에서 윤수빈님은 한 번도 안 입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안 입었거든요. 저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이런 옷은 안 입었더라고요. 그러면은 5화가 끝난 이 시점에서 6화, 7화, 8화 중에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건데, 만약에 6부작이라서 6화에 끝나는 어떤 그런 구성이라면은 그러면은 윤수빈님이 저렇게 혼자 저 옷을 입고 복도를 거리는 저런 장면에 왜 담겼을까 생각해보면은 뭔가 6화 이후로 새로운 또 게임이 발생할 수 있구나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수빈님이 혼자서 다니면서 저렇게 좀 침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공범끼리 3명이서 이제 상금을 놓고 뭔가 게임을 벌이니까 스파이, 최초 공범 이 사람들 둘이서 편을 먹고 수빈님을 일단은 이렇게 뭔가 좀 소외시키는 거죠. 일단은 둘이 남아서 결승 가려고, H님이랑 악어님이랑 둘이 남아서 결승 가려고 수빈님을 좀 이렇게 소외시키다 보니까 저런 어떤 멘트를 치는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튼 저 옷을
봤을 때 6화, 7화, 8화에 뭔가 좀 추가 게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장지수님 채널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참가자 공개, 룰 설명, 예고편 이렇게 쭉 있잖아요. 1화, 2화, 3화, 4화, 5화 있는데 이 썸네일을 보면요, 잘 보면요, 공범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화부터 공범2 밑에 이게 지금 빨간색 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뒤통수 조심해라고 적혀 있거든요. 보면은 3화에 뒤통수 조심해 적혀 있고 4화에 적혀 있고 5화에 적혀 있는데 뭔가 이제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는 중입니다. 이건 약간 제작진이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일부러 분명히 이건 일부러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것도 뭔가 제작진 측에서 숨겨놓은 어떤 장치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범끼리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놨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범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같이 상금을 타는 구조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서로 배신해라 이렇게 제작진이 뭐라고 하니까 뒤통수 조심해 이런 멘트를 은근히 이렇게 썸네일에 심어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 예. 뒤통수 조심해.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또 뭔가 제작진이 의도한 게 맞다면은 6화, 7화, 8화에서는 공범끼리 싸우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렇게 공범2를 보면서 예상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기 전부터 걱정했던 대로 엄청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말을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는데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죄송스러운데 네, 일단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악어님, 최초공범, 윤수빈님, 포섭공범, H님, 스파이, 임요한님, 경찰, 과로사님, 의사, 타로님, 사리탐정 이렇게 직업이고 나머지 4분은 시민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추리들이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의 어떤 논리로 예상해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 1을 추리했을 때처럼 이 영상도 만약에 틀리더라도 굳이 뭐 삭제하거나 내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쪽팔리는 대로 남겨둘 거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장지수님 죄송합니다.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진짜 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머리 진짜 깨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대입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논리가 맞을까 계속 막 생각하면서 머리를 많이 굴렸습니다. 엄청 막 계속 보면서 진짜 모든 상황들 다 막 이렇게 컷별로 보면서 프레임 단위로 보면서 또 많이 조사하고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5화가 지난 시점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탈락자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해가지고 시민인 분들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뒤늦게나마 마치는 게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5화까지 본 상태에서 이 정도로 추리를 해봤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네, 그렇고 그러면은 진짜 제가 최대한 이 영상을 금요일 날 낮 전에 편집을 완료해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설명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프리미엄 뷰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저는 디자이너도 만족하고 고객은 더 만족하는 퍼스널 케어가 가능한 핫한 샵이라고 생각하는 위닛, 그리고 동종업계 최대 지원금 안일시 200% 즉시 보상을 약속하는 유튜버 이달러님의 서비스 인싸쥐와 함께합니다.